태경BK 주주 그리고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우리 태경BK를 분석해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의 제목은 혁명의 순간은 짧지만 영광은 길 것이다. 우리 초전도체 관련해서 발표하는 순간은 비록 짧을지라도 그에 대한 전리품과 영광은 굉장히 파급력 있고 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들 함께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.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초록이 재등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이 노벨상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번 부분들 좀 체크해보도록 하고, 이어서 이 초전도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간 순서대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총정리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경BK 이제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자,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슈 사건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지금 태경BK 같은 경우에는 뭘로 엮여 있죠? 초전도체 이슈와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함께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,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3월 4일 날짜에 LK99 관련된 검증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미국 물리학회 즉 APS 여기에서 먼저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, 그와 관련된 초록이죠. 이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2월 17일 저번 주 주말 동안 철회가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 조정이 나왔었고, 이와 관련돼서 지금 왜 철회되었는가, 그러면 발표까지 무산인가,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끌벅적했지만 어제죠. 2월 20일 날짜로 다시 한 번 더 APS 미국 물리학 학회지에서 이 초록 취소된 부분이 재등록되고,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있죠. 지금 3월 4일 날 원래 여기가 초록이 철회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, 이제 김현탁 교수 외에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초전도체에 대한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한 부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재등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바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, 제가 어제 기업 탐방이라던가 그 다음에 회사에 조금 이제 출장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영상을 그리고 초전도체 이슈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 초록이 철회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슈가 많았죠. 뭐 일부 논문 수정 때문에 초록이 철회한 거다. 그리고 뭐 일부 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사칭을 해서 주가 하락을 위해서 뭐 초록 철회가 된 부분이 있다.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등등이 있는데, 어쨌든 간에 초록이 다시 재등록되었다라는 게 우리에겐 좀 중요한 것 같고, 이 논문 수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물리학학회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될 건데,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논문 철회가 되게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초록 철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논문을 수정하고 싶으면 철회가 가능하고 다시 재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유가 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재등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초전도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. 자, 이 노벨상 관련된 언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, 자, 이 부분 보기 전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 좋은 내용들,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죠. 자, 해당 사이트 관련해서 이 외국 저널인데 이 관련해서 또 실온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실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슈를 좀 함께 번역해서 좀 같이 보게 되면, 자,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이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자기 부상 열차, 그다음에 무손실 전기송신부터 해서 모터, 초효율 모터,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0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.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100년 넘게 이 초전도성을 추구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게 되면 뭐 기념비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.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관련 연구자들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자, 우리나라에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된다.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 중요한 호재고, 이 시장의 파급력이 대단할 것이라고
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APS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지만 이에서 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뭐 APL 그 다음에 노벨상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돼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한층 더 주가가 이제 20일이죠. 어제 날짜에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. 초전도체 관련주들이. 자, 해당 관련들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사건 정리 좀 해왔습니다.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과거 순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22일 날짜에서 아카이브, 즉 세계 최초 상온 전도체에 대한 논문이 공개되면서 엄청나게 떠들썩했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연구팀 역시 이 LK99가 재현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8월 16일이죠. 이때 이제 국제 학술지인 이 네이처에서 이 LK99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한 단계 좀 수그러드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.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김현탁 교수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LK99가 맞다라는 것을 검증하기로 발표합니다.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2월 17일 날짜에 기존에 발표하기로 했던 미국 물리학회 사이트에서 이 초록 요약집이 철회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가 하락이 나왔고, 그리고 20일 날짜죠. 어제 다시 한 번 더 이 초록이 재등록되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, 그리고 20일 날짜에 외국 저널에 이게 만약에 이번에 발표하는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 노벨상 수상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사건 정리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제가 이슈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내용들 계속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널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의 초전도체 관련해서 일단은 먼저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뭐 CCS, 뭐 서남 덕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지금 1차적으로 튀어주고 있고, 그리고 2차적으로 구리 관련주, 이 초전도체 소재 자체가 구리로 현재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관련주가 뛰고 있고, 이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초전도체 재료가 있는데,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흑연에서도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1월 29일이죠. 이때 이제 좀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고,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개되는 이 PC 관련된 신물질이죠. 이 초전도체 관련 경우에는 기존 초전도체에서 좀 황을 추가를 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이 황 관련주로 태경 BK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해당 이슈 때문에 이 태경 BK가 황 관련된 그 코크스 비롯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, 어쨌든 간에 지금은 1차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, 이 소재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는 저는 이 초전도체가 정말로 사실이었다라고 판명이 되는 순간부터 2차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 근거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셀 메이커,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이 올라갔지만, 추가적으로 코발트, 리튬 2차적으로 생산하는, 그러니까 소재 관련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태경 BK도 우리 신성델타테크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5일선을 타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과 21선, 이 노란색이 21선입니다. 해당 구간을 좀 깨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고, 어쨌든 간에 3월 4일 날짜까지 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, 만약에 발표 속에서 정말 초전도체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2차적인 파동의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.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차 저항 가격대인 여기죠. 6,800원, 6,600원에서부터 6,800원 구간이 1차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, 자, 그리고 7,000원 구간에서부터는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저항에 대한 요소가 많겠다. 그래서 우선은 여기 6,800원
6,800원에서부터 7,000원 사이 현재 가격대를 좀 저항을 두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함께 살펴보자,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3월 4일 발표 그리고 발표 이후까지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하지만 3월 4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첫 번째 6,000원대 구간이죠. 이 구간은 좀 잘 지켜주는지 지지를 함께 가격대로 먼저 말씀드리겠고, 1차적으로는 6,800원, 7,000원대 구간을 함께 잘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함께 보자,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태경 BK 관련해서 그리고 이 초전도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, 투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